여러분도 혹시 나는 한때 잘 나갔었지라는 말을 무심코 꺼내본 적 있으신가요? 학교 다닐 때나 직장 생활할 때 혹은 사업을 막 일으켜 세웠을 때 나 정말 열심히 달렸지 라고 자부심을 느낄 만큼 성공의 기쁨을 누리던 때가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엔 그게 영원할 것만 같았는데 막상 시간이 흘러 뒤를 돌아보면 어느 순간엔 내가 믿었던 탄탄대로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변에서 너도 이제 슬슬 은퇴 준비해야 하지 않아? 라며 한두 마디씩 건넬 때는 솔직히 듣기 싫었죠. 에이, 아직 멀었어. 내가 더 벌고 더 달리면 되지라고 스스로 타이르며 현실 감각을 못 잡았을 때도 있고요. 하지만 어느 순간 은퇴가 마치 벼락처럼 확 다가오는 날이 있어요. 당장 내일이 은퇴일 수도 있고 어쩌면 몇 년 뒤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언제가 되었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상상하지 못한 채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다 보면 평생 쓰고도 남을 것 같다고 믿었던 내 자산이 어느 순간 급격히 줄어들고 내가 한때 쌓아 올린 커리어와 명예도 점점 빛을 발해요. 심지어는 관계도 예전만 못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한때 성공했지만 은퇴 후 10년 만에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의 사례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얘기는 단지 한 사람의 드라마틱한 몰락담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마치 혹시 나도 저런 상황에 놓이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을 느끼게 해주면서 동시에 우리가 과연 어떤 점을 미리 준비해야 할지, 무엇을 염두에 둬야 은퇴 후에도 든든하고 즐거운 인생을 영위할 수 있을지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만드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한때는 반짝이는 성공, 그러나 10년 만에 닥쳐온 파산. 이 남자, 일단 이름을 민수라고 할게요. 민수는 30대 후반부터 40대 중반까지 아주 잘 나가던 CEO였어요. 대학 졸업 후 대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실력을 인정받다가 과감하게 퇴사하고 2년 정도 준비 끝에 창업을 했죠. 시대 흐름이 잘 맞아떨어졌는지 사업은 연이어 대박이 났고 언론 인터뷰도 자주 할 만큼 유명세를 탔습니다. 게다가 돈도 꽤 많이 벌어서 조기 은퇴를 고민할 정도였죠. 실제로 50대 초반에 회사를 매각하면서 은퇴를 선언했어요. 이제는 내가 번 돈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겠다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말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 후로 10년, 민수는 어느 순간 모든 걸 잃은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많던 자산은 투자 실패와 무리한 지출로 인해 차츰 줄어들어 결국 남은 건 몇 푼 안 되는 통장 잔고뿐이었고요. 몸도 여기저기 아프고 가족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매일 눈을 뜨면 어차피 나는 끝났구나 하는 우울함이 먼저 찾아온다고 해요. 민수의 이야기는 굉장히 극단적인 예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그 속에는 여러 사람이 공감할 만한 함정들이 숨어 있어요. 누구나 한때 번듯이 잘 나갔어도 은퇴 이후에 대한 준비를 등한시하면 의외로 빨리 뒤처지거나 그동안 쌓아 올린 걸 급격히 잃게 되죠. 제가 보기에 민수가 겪은 문제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투자 실수, 무리한 지출, 그리고 소통과 관계의 단절. 자, 이 세 가지 요소를 다른 사례들과 함께 풀어보면서 우리는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할지, 그리고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한번 얘기해 보려 합니다. 1. 투자, 실패, 노후 자금에 대한 안일한 태도.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하면서 종종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안정적인 자금 관리를 못한다는 점이에요. 특히나 은퇴 직전까지 소득이 높았던 분들은 내가 이만큼은 벌어봤으니 은퇴 후에도 수익 창출이 어렵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막상 은퇴 후에는 더 이상 꾸준히 월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하다 보면 한두 번의 실패가 순식간에 통장 잔고를 바닥으로 몰고 가죠. 사례 1. 너무 늦게 배운 주식 투자. 제 후배 중에 철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오랫동안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다가 60세가 될 때쯤 퇴직금을 아주 넉넉하게 받았어요. 은퇴 후에는 당연히 노후 대비를 해야 하니 여기저기 금융 세미나도 다니고 나름 정보를 수집한다며 분주히 움직였죠.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가 이렇게 금방 벌 줄 몰랐다는 주변 이야기만 듣고 무작정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우상향이긴 하지만 뭐든 공부 없이 몰빵 투자하는 건 정말 위험하잖아요. 결국 이 후배는 고점에서 한창 뜨거웠던 테마주에 모든 퇴직금을 넣었다가 석 달 만에 원금이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때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거 회복되겠지 하다가 뭘 잘못 건드렸는지 주가가 계속 내려가니 점점 더 악수를 두게 됩니다. 결국 손실이 심해져서 뺄 때 제대로 빼지도 못하고 기다리다가 병까지 얻었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가족들도 신경이 곤두서니 가정의 분위기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투자를 아무리 나중을 대비하는 통로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원칙과 공부 없이 무조건 높은 수익률만 바라보면 이렇게 위험하다는 거죠. 우리가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또는 이미 은퇴한 뒤라면 우리 돈은 정말 나중에 내 생계를 지켜줄 안전장치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품이나 내가 잘 아는 분야에만 투자하더라도 늘 조심해야 하고 분산 투자나 현금성 자산을 일정 비율 이상은 반드시 마련해 둬야 합니다. 이 무리한 지출나는 여전히 잘 나간다. 착각. 두 번째 함정은 내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여전히 나한테는 큰 돈이 굴러 들어올 거야 라는 막연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의외로 지출 습관을 망가뜨리기 딱 좋은 지점입니다. 은퇴 전에는 월급이든 사업 수익이든 꾸준한 현금 흐름이 있어서 소비가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은퇴 후에는 일정한 수익 자체가 끊기니 들어오는 돈 없이 나가는 돈만 커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례 이 낭비벽이 만든 생활고. 제가 예전에 친하게 지낸 사업가 형님이 계셨어요. 이 형님은 40대 초반부터 꽤나 높은 소득을 올렸고 50대 중반에 사업을 정리하고 은퇴 비슷하게 들어갔죠. 근데 문제는 그분이 예전부터 취미가 호화 여행이었어요. 해외 고급 호텔에 며칠씩 묵으면서 럭셔리한 여행을 즐기는 걸 무척 좋아했어요. 사실 그땐 사업이 잘 되니 멋진 일탈도 가능했고 또 일종의 접대 개념이 섞여 있었으니 그렇게 낭비해도 큰 타격이 없었죠. 그런데 은퇴 후에도 그 생활 습관을 못 버린 겁니다. 매년 한두 번씩은 평생 여행이라며 최고급 호텔, 최고급 레스토랑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고정 지출이 만만치 않았어요. 예전에는 사업 통장에서 경비 처리가 가능했거나 현금 흐름이 풍부했겠지만 이제는 달마다 들어오는 수입이 거의 없으니 순식간에 잔고가 줄어드는 거예요. 심지어 은퇴가 길어지니 시간만 많아지고 나 아직 살아있다를 증명이라도 하듯 더 자주, 더 먼 곳으로 여행을 다녔죠. 결국 60대 후반쯤부터는 슬슬 자금이 떨어지니 그분도 힘들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고 집까지 담보 잡히고 그러다 보니 가정 불화가 나고 여러모로 삶이 꼬이게 됩니다. 이게 뭐 거창한 사기 같은 걸 당한 것도 아니고 그저 본인 스스로 나는 여전히 잘 나가라고 착각해서 지출을 통제 못한 결과인 거죠. 은퇴 후에는 일단 현실적인 수입 마이너스 지출 구조를 파악하고 그 틀에서 생활 패턴을 재조정해야 합니다. 원체 돈이 많아서 마음껏 쓰고도 여유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후에는 월급이 끊기는 상태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새로이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 아무리 지금 가진 자산이 커 보여도 의외로 금방 줄어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3. 인간관계의 단절 곁에 남는 사람의 소중함. 마지막으로 은퇴 이후에 가장 크게 와 닿는 건 관계 문제입니다. 단순히 돈 문제로만 은퇴 생활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소통하던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어졌을 때 오는 심리적 정서적 공허감도 엄청나요. 현업에 있을 때는 직장 동료나 거래처 사람들, 직무와 얽힌 네트워크가 삶의 활력이 되어주죠. 그런데 은퇴와 동시에 그런 연결고리가 확 끊겨버리면 하루아침에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례 3. 퇴직 후 우울감과 사회적 고립. 제 지인이신데 퇴직을 하고 나서 한참 동안 그냥 집에만 박혀 계신 분이 있어요. 퇴직 전에는 정말 파워풀하고 활발하게 기업 내외부 사람들과 회의를 주도하고 바쁘게 출장을 다니던 분이었는데 은퇴하자마자 별다른 계획 없이 이제 나 쉬어야지 하면서 모든 연락을 차단하다시피 했어요. 근데 사람이란 게 참 모순적이더라고요. 쉰다고 한참 쉬다 보면 내가 뭘 해야 하지? 라는 허무함이 찾아와요.
어느 날 문득 나 이제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닌가? 내 말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도 없어. 이런 느낌이 들면 그때부터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가끔 전화를 드려도 나 할 말도 없고 어디 갈 힘도 없어. 이러시니 답답해지죠. 주변 친구들도 점차 연락을 뜸하게 하고 가족들도 바쁘다 보니 대화가 줄어들고요. 결국 이렇게 사회적 심리적으로 고립되어 버린 상황에 놓이면 마음이 점점 더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우울해지면 어떻습니까? 다시 뭘 하고 싶다는 의욕이 생기기도 어려워지고 내가 느끼는 박탈감이나 소외감만 커지죠. 그러면 자연스레 내 정신적 에너지가 바닥으로 떨어져서 내가 가진 재산을 관리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고 건강을 유지하고 이런 기본적인 노력조차 못하게 되더라고요. 바로 악순환인 거죠. 그래서 은퇴 후에는 돈, 건강 못지않게 나와 친밀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꼭 챙겨야 해요. 같은 은퇴자, 동호회나 모임을 찾을 수도 있고 사회봉사나 취미활동을 시작해 볼 수도 있고 가족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거나 여행 계획을 함께 세우는 것도 방법이죠. 중요한 건 내가 세상과 이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 자, 이제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함정 투자, 실패, 무리한 지출, 인간관계 단절은 사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이었던 민수도 결국 이 세 가지 위기를 모두 겪으면서 은퇴 10년 만에 모든 걸 잃은 상황으로 몰렸던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재정적 측면. 분산 투자와 안정성. 우선 은퇴 자금은 함부로 몰빵 투자하지 말고 적절한 분산 투자를 꼭 고려해야 해요. 은행 예적금, 채권형 펀드, 안정성 높은 주식, 그리고 현금성 자산 등을 나눠서 관리하면 갑자기 시장이 급락해도 완충 장치가 생깁니다. 소득이 없는 기간을 계산해 보라. 보통 은퇴 후 예상 수명을 대략 30년 이상으로 잡고 그 기간 동안 매달 얼마나 필요할지 구체적으로 계산해 봐야 합니다. 의료비, 생활비, 취미활동비 등을 다 합산해서 예상해보고 가능한 지출 구조를 짜둬야 해요. 욕심보단 꾸준함. 은퇴 후의 자금은 크게 불리려고 하기보단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게 목적이라는 걸 명심합시다. 소비 생활 측면. 긴축 재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계획. 은퇴했으니 아예 허리띠 졸라매고 살자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삶을 이어가되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소비는 줄여보자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해요. 무조건 절약이 아니라 만족도 높은 소비 항목을 구별해 두는 거죠. 가족이나 전문가와 함께 계획 세우기. 혼자만의 의지로 지출을 줄이는 건 쉽지 않아요. 가족들과 미리 생활비, 교육비, 여가비, 의료비 등을 상의하고 사회복지나 금융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인간관계 심리적 측면.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 은퇴 후에도 예전 직장 동료나 친구들과의 모임에 꾸준히 참석하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 나가보세요. 사람과 사람 간의 교류가 큰 힘이 됩니다. 은퇴자 모임이나 커뮤니티 가입. 은퇴자나 시니어들을 위한 모임이 요즘 꽤 많아요. 각종 동호회, 봉사단체, 취미클럽 등이 있으니 인터넷이나 지역 커뮤니티 센터 등을 통해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마음가짐. 은퇴 후에도 배울 게 많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도 무수히 많습니다. 재능 기부, 멘토링, 사회봉사활동 등을 통해 내가 아직도 유용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면 삶의 의욕이 크게 달라져요. 마무리하며 결국 은퇴라는 건 마지막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는 말을 흔히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하면 그 또 다른 시작이 곧 불안과 외로움으로 가득 찬 막막한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이야기를 통해 되짚어 보았어요. 한때 반짝 성공을 누렸던 민수의 사례처럼 은퇴를 잘못된 타이밍에 투자, 제어 안 되는 지출, 단절된 인간관계가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걸 우리는 충분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일이 참 예측 불가능하기도 하고 막상 닥치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늘 두렵죠. 그렇지만 바로 그 두려움이야말로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감각이 될 수도 있어요. 요즘 주변에서 은퇴라는 단어가 익숙해지고 내가 평생 어떤 일을 했든
결국은 노년 생활에서 행복할 수 있느냐가 진짜 승리다라는 말이 자주 들려옵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내가 누굴 만나고 얼마나 즐겁게 지내고 나 자신을 어떻게 돌보면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느냐가 결국 인생의 마지막 장을 결정짓는 셈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혹시 은퇴를 몇 년 남겨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고 막막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를 다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재산과 투자, 소비 생활, 그리고 관계와 정신 건강, 이 세 가지가 건강한 노후의 기둥이 될 거예요. 아휴, 난 늦었어. 이 한마디로 모든 걸 단념하기에는 아직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남아 있을 수 있죠.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서로서로 은퇴 후에도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우며 삽시다. 결국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혼자선 모든 걸 배울 수도 없으니까요. 은퇴가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관심과 도전을 시작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신 분들 모두 은퇴 준비와 그 이후의 삶을 좀 더 치밀하게 설계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의 여유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모두 10년 뒤에도 나 잘 지내고 있어. 내 삶 꽤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